오늘의 사연은 섹스리스인 변태 남편과 구두쇠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정말 많은 위로와 조언이 필요한 글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결혼 9년차 주부입니다. 평소 그냥 보기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제 글을 올려보네요. 남편은 성실하고 큰 소리 한 번 안 내는 사람이고 남들이 볼 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착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도 결혼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근데 살면서 느낀 건데 착한 것도 있지만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많이 심한 편이에요. 자기 일이 아닌 것에는 전혀 관심이나 흥미가 없어요. 남에 대해서도 나쁜 얘기든 좋은 얘기든 일절 안 하고요. 집에 오면 언제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TV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부탁하면 잔소리하다 지쳐 그냥 제가 해버리기 일쑤였죠. 결혼 당시에는 남편 쪽이 홀씨부에다 집안이 많이 기울어서 친정에서 많이 반대했었지만 남편이 워낙 성실했기에 결혼하고 1, 2년 동안은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았어요. 서로 믿음도 있었고요. 가진 것이 없이 시작해서 돈 모으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 싸울 틈이 없었지요. 결혼 후 1년은 피임을 했고 그 후 아기를 원했는데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좀 지난 후부터 남편이 좀 이상했어요. 그전에도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긴 했지만 부부관계를 계속 피하더라고요. 전 말도 못하고 나름대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런가 하며 넘어가길 몇 년. 사실 이런 부분은 누구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수차례에 걸쳐 하면서도 부부관계가 일절 없었어요. 남편이 항상 관계를 피해서 병원에서 정해준 날짜에만이라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TV 본다는 핑계로 거부해서 제가 맨날 울며불며 매달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겨우 했습니다. 매번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죽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그때는 왜 그리도 아기가 절실했는지 저는 거기에 빠져서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운동도 하고 몸에 좋다는 것도 먹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돈 벌어서 시험관도 했었죠. 사실은 그 사이에 자연임신이 한번 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유산이 되었고 저는 그 이후로 남편에게 무릎 꿇다시피 애원을 했어요. 이거 보라고 나도 자연임신이 되니까 병원 안 다닐 거라고 우리 노력하자고요. 남편은 알았다고 하더니 매번 그때뿐 맨날 TV만 끼고 살면서 1년이 지나도 절대 저에게 먼저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시험관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몸에 무리가 간다고요. 우리 정상이니까 노력하자고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병원에 안 가는 저를 탓하면서 아기 없어도 되니 그냥 살자고 하더군요. 그동안 제 몸과 마음은 다 망가지고 시댁과 주위에서는 애 못 가지는 여자 취급까지도 했었죠. 친정 부모님은 그런 속도 모르고 시댁과 남편에게 미안해 하셨고요. 그러던 중 3년 전에 일이 터졌어요. 그날도 병원에서 지정해준 날이어서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운 날이었어요. 남편은 TV 봐야 돼서 못하겠다. 씻기 귀찮다. 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해결하고 내려와라.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애 낳고도 너한테 하자고 하면 미친년이다. 애만 가지면 2번 다시 나랑 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애만 갖게 해줘. 부탁이야. 응? 제발 여보. 제가 이렇게 울면서 말했는데도 결국 거부하길래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는데 컴퓨터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왜 부부관계를 안 하고 살 수 있었는지를요. 전에는 저 혼자 울고불고 6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6년 동안 한 번도 부부관계 요구도 안 하고 애기도 혼자 병원 가서 만들라고 하더니 남편이 야동에 빠져 혼자 즐기느라 그런다는 것을요. 충격이 많이 컸어요. 저도 답답한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 건 다 이해합니다. 근데 남편이 보는 야동은 죄다 하드코어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수준의 야동들이더라고요. 정말 헛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어요. 그런 영상이 몇백 개나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뭐 이것도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요. 근데 제가 시험관 하러 가서 혼자 울면서 난자 채취하는 그 시간에 새벽 5시에 나가 혼자 이식하고 오는 시간에 지 혼자 그 역겨운 것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었다니 시험관이 얼마나 힘든지 남편도 다 알아요. 생사를 뚫고 대못만한 주사바늘로 난자 채취를 10개씩 하고 호르몬 주사를 혼자서 배에 2주 동안 놔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나 눈치 보이던지 그 기름 같은 주사를 엉덩이에 아침마다 한 대씩 놓았는데 임신이 되어도 3개월까지는 매일 주사를 놓아야 해서 나중엔 제 엉덩이에 주사바늘도 안 들어가더군요. 그런 걸 제가 인공 5번, 시험관 4번을 했습니다.
정말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지금도 저는 주위에서 시험관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쓰러워서 제가 눈물이 다 날 정도예요. 근데 그런 걸 옆에서 다 봤으면서 내가 그리 애원을 했는데도 다 무시했던 이유가 그 더러운 야동들 때문이었다니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6년을 절 그렇게 속이고 살았던 거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사람과는 못 살겠다. 이혼해야겠다고요. 근데 신의 장난인 건지 마지막으로 시험관을 했을 때 임신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이를 어쩌나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다가 결국 수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지금 18개월이네요. 나이 30 후반에 결혼 8년 만에 귀하게 얻은 자식이지요. 근데 아기 낳고 제가 우울증까지 와서 방황을 좀 했어요. 그나마 임신 전부터 시작해서 각방 쓰고 손 한 번 안 잡고 서로 남처럼 지냈는데 딱 한 번 남편이 야동 중독인 것 같아 애 낳고 3개월이 지나 제가 야한 속옷을 3벌 사서 야동에 나오는 여자처럼 꾸미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고, 그냥 남들처럼 살자고요. 그때 그렇게 딱 한 번 관계를 했는데 덜컥 임신이 되었어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딱 한 번 했는데 임신이 되더라고요. 많은 고민 끝에 그 아이는 수술을 했어요.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약도 많이 먹은 데다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 후 직장 다니면서 엄마한테 애기 맡기고 밖에 나가 술 마시고 돌아다녔어요. 정말 남편 보고 있으면 미쳐서 죽어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다 작년 말에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딱히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애기 잘 안 돌보는 거 보면 자기 가슴이 찢어진다고, 애기가 엄마도 잘 몰라본다고 그러면서요. 하도 이상해서 정말 그게 다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대답 안 하다가 나중에 제가 친구랑 다른 남자들과 술 마시면서 찍은 사진을 봤다네요. 너는 나한테 사기치고 애기랑 나를 두고 나가서 술 마시고 다른 남자들이랑 어울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남자 구실도 못해서 우리 지난 9년 동안 관계한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야. 최근 3년 동안은 딱 한 번 했고, 알아? 너 병신이야. 어디다 대고 따져? 네가 감히 그럴 자격이라도 있어? 만약 내가 다른 남자들이랑 잔다 해도 넌 할 말이 없어. 알아? 그동안 조심스러워서 못하던 얘기가 저도 막 나가게 되더라고요. 어젯밤에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인정을 하면서도 자꾸 변명을 해요. 결국 제가 별거 하자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싫다고 하더군요. 제가 우리는 남이다, 남보기에만 부부지, 나도 당신한테 더 이상 애정도 없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너도 나한테 요구 안 했다고 변명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색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저 아직 젊고 밖에 나가면 예쁘다는 소리 아직도 들어요. 남편한테 병원에 가서 상담받자고 해봤는데 그것도 싫다네요. 제가 싫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불만도 없답니다. 그냥 자기도 본인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각방 쓰고 계속 이렇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어제 남편한테 다 따지면서 너는 변태다, 너 남자 좋아하냐, 아님 밖에 여자 있냐, 별소리를 다 했어요. 내가 어떻게 9년 동안 이렇게 병신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내 청춘이 너무 아깝다고요. 근데 남편은 죽어도 이혼은 싫다고 하네요. 한 달 전에도 이런 대화를 해서 한 달 동안 제 눈치 보면서 집안일은 열심히 도왔는데 부부관계만큼은 절대 안 되나 봐요. 현재 우리 각방 쓰면서 손끝도 전혀 스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외롭고 서럽고 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만 납니다. 꼭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다정하게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학대받고 자라서 남편한테만큼은 사랑받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마음이 다쳐 그 사람한테 다가가질 못하겠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에 남편이 시아버님을 우리가 모시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버님이 지난 9년 동안 정말 저희한테 어지간히도 못하셨어요. 제가 혼자 생활비 보태면서 집안 경조사 다 챙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저한테 밥 한 끼 사주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8년 만에 그리 어렵게 임신한 저한테 과일 한 족도 사주신 적이 없었고요. 남편이 TV에 집착한다면 저희 아버님은 돈에 대한 집착이 정상을 벗어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기피할 정도로 인색하고 마음 쓰는 것도 그런 편이에요. 제가 어려워서 생활비를 하루라도 늦게 붙여드리면 하루 만에 전화하십니다. 제가 시험관 할 때도 단 한 달도 안 거르고 다 받아가셨고요. 예전에 제가 아버님께 권해서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곳을 사게 해드렸는데 그 집이 몇 달 만에 2억이 올랐어요. 게다가 다달이 월세도 나오게 해드렸고요.
근데 저한테 고맙다고 50만원 주시더니 2, 3주 만에 이 아프다고 자기 이빨한다고 다시 50만원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셨어요. 저는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느라 돈 더 썼고요. 이런 건 이제 불만도 없습니다. 제가 뭐 아버님 돈 벌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돈 갖고 계시면 저한테 손 안 벌리실 줄 알고 했던 거였죠. 아버님이 재산도 많으시고 사실만 하신데도 제가 친정에 몸조리 하러 갈 때 미역 한 줄기도 안 사주시더군요. 결국 제가 친정에 가서 제 돈으로 30 드리면서 시부가 주셨다고 몸조리 끝나면 따로 엄마 챙겨드리라고 그랬다고 제가 엄마한테 30 드렸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죠. 이번에 시모 제사 때도 제가 음식 다 해갔는데 단돈 1,000원만 주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쓴 일회용 접시까지 모아다가 쓰시는 분이에요. 남편과 이런 시아버님이랑 같이 살 생각을 하니 저 정말 안 걸려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자기 아버지지만 이해 못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난 아버님 재산 한 개도 탐 안 나고 다 싫으니까 당신 혼자 아버님 모시고 살라고요. 전 애기 데리고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펄펄 뛰고 난리치더군요. 친정 엄마도 남편 문제는 대충 알고 계십니다. 엄마는 속상해 하시긴 하지만 저한테 이혼하면 뭐 달라질 것 같냐고 그냥 애 봐서 살라고 하시네요. 근데 저도 애 보면 이혼은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애한테는 끔찍하거든요. 그냥 몇 년 후에 애 데리고 외국 가서 애 국제학교 보내고 저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까 싶어요. 인생이란 게 살수록 너무 어렵네요. 단지 결론은 남편은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성향이 그렇고 절대 안 변한다는 거. 그게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9년 동안 지도 노력할 거라고 해놓고 이틀을 넘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여자로서 자존심도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남편이랑 아버님 둘 다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나머지 시댁 식구들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심하지만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 그건 생략할게요. 대체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 같은 부부가 정말 있기라도 한 건지 그냥 이렇게라도 하소연을 해봅니다. 요즘 제 속이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현명한 조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